생긴 사마귀가 잘 없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조기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발 건강을 망치는 사마귀라는 주범에 대해서 오늘 한익병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마귀가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발과 사마귀가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이런 뭐 손에도 생기고 얼굴에도 생기고 하는 게 사마귀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네. 특별히 오늘 발에 연관이 돼 있는데 발에 많이 그게 생기는 이제 질병인가요? 사마귀는 기본적으로 전염되는 감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염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의 어떤 다른 그 미생물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걸 우리가 감염이라고 그러죠. 네. 예를 들면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생기면 우리가 B형 간염이 되는 거죠. 네. 폐렴균이 혹은 폐렴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면 바이러스성 폐렴, 세균성 폐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감염성 질환은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그러니까 미생물이 우리 생체 어느 부위에 기생하게 되는 상황, 이게 이제 감염이에요. 그 균의 종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가장 덩어리가 그 세포 사이즈가 큰 게 곰팡이에요. 네. 곰팡이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네. 그 다음 사이즈가 큰 게 세균이에요. 네. 그보다 사이즈가 아주 작은 게 바이러스예요. 어... 그래서 세균과 곰팡이와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예요. 네. 네. 바이러스성 질환의 피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가에 생기는 포진, 아, 맞아요. 네, 단순 포진. 네, 네, 네. 그다음에 걸리면 이게 막 띠 모양으로 물집이 잡히는 대상 포진. 네, 네, 이게 네.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생기는 물사막이라고 하는 전염성 연속종이라는 네, 것도 있어요. 네, 네, 네. 그것도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네. 어... 그다음에 또 생기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마귀도 네.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의 하나예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하면 옮고. 옮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전염성 피부 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뭐 균과 그런 상황이 있나요? 뭐 이게 사마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한다든지. 그렇죠. 사마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는데 네. 역시 또 우리가 어떤 병을 일으킬 때는 세 가지 팩터를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첫째, 감염되는 사람 본인의 문제. 네. 그다음에 공격하는 세균의 능력. 네. 그다음에 환경. 이제 이 사마귀 바이러스는 또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접촉을 통해서 옮는데 바이러스 이름이 뭐냐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휴먼이니까 H, 네. 파필로마니까 P, 아. 바이러스는 V에서 HPV라는 바이러스가 사마귀를 일으켜요. 네. 예. 이 HPV란 바이러스는 그 족보가 타입 1부터 지금 타입 10 몇 번까지 쭉 나와요.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종류가 또 있어요. 약간씩 조금 다른 거죠. 네. 원인 되게 다양하군요. 예. 그 중에서 서브 타입 HPV1이 가장 흔한 그 바이러스 사마귀 바이러스예요. 그 타입 2는 여자들 자궁 경부에 감염이 되면 암을 일으켜요. 여자들 자궁 경부 예방 백신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HPV예요. 어. 사마귀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에 들어가면 네. 그게 여자들한테는 세월이 지나면 자궁 경부암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서브 타입이 좀 다른 거예요. 자궁 경부암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서브 타입이 좀 다르고 그 사마귀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는 접촉을 통해서 없는데 내 몸의 면역이 약하면 감염이 잘 될 거고 내 몸이 면역이 좋으면 있던 바이러스도 쫓아내죠. 네, 네. 쉽게 얘기하면 건강하면 네. 바이러스를 만져서 접촉을 해도 다 쫓아버릴 네, 수 있다. 건강하면은 뭐 모든 걱정이 없죠. 그러면은 타인이나 뭐 환경에 의해서 사마귀가 옮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발에 생긴 사마귀가 자기 신체 뭐 다른 부위로도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이런 가능성도 그럼요. 있나요? 접촉을 통해서 없는데 이제 네. 대표적으로 이 바이러스도 각질의 감염이 주로 돼요. 네. 그러니까 각질이 두터우면 두껍게 감염이 되겠죠. 네. 각질이 얇으면 얕게 감염이 되겠죠. 어... 그래서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는 깊이가 거의 한 0.5cm에서 1cm입니다. 수술을 해보면. 오... 굉장히 깊어요. 네. 예. 근데 얼굴에 생긴 각 사마귀는 크게 자랄 게 없어요. 왜? 각질이 얇으니까. 아... 그래서 얼굴에 생긴 사마귀는 대개는 다 편편한 사마귀다 그래서 편편 사마귀라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팔이나 손이나 뭐 무릎이나 이런 데 마찰이 접촉이 잘 되는데 생기는 사마귀들은 조금 도드라지지만 밑으로는 별로 안 내려가요. 왜? 각질이 얇으니까. 파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밑으로 별로 안 내려가고 또 누르는 게 없으니까 위로 자라요. 아, 발바닥은 반대군요. 완전. 발바닥은 각질도 두터운 데다가 이게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내가 눌러요. 지금 어디로 자라겠어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사마귀가 수술하기도 힘들고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깊어요. 병변이 깊으니까 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마귀라고 생각을 안 하고 대개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티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쥐어뜯습니다. 예, 사마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전염성 질환인 걸 아니까 그런 짓은 안 하겠는데 왜 티눈이 생겼지? 발이 좀 아파. 그러니까 대개는 옛날 같으면 티눈 생각을 많이 했죠. 그걸 뭐 티눈고를 붙이고 쥐어뜯고 그러는 사이에 새끼를 막 치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성 전염성 질환이에요. 예, 쥐어뜯는 사이에 손에도 울물 끄고 손에 뭐가 생겼으니 아잉 하면서 또 주변으로 번지고 입술에도 생기고 뭐 왜냐면 면역은 이미 약하니까 감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데다가 다 이제 옮기고 또 이렇게 팔에 생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목욕 습관 있죠. 빡빡 미는? 때를 밀잖아요. 자, 때를 밀 때 이렇게 밀어요. 팔을 밀 때 어떻게 밀어요? 이렇게 밀죠. 사마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선상으로. 미는 방향으로. 그럼 이제 사마귀와 티눈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제일 찾기 좋은 게 뭐냐면 번진 게 있으면 그거는 100% 사마귀예요. 근데 그게 또 일반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착 당겨 보면 위성변변이 생길 자리가 좀 보여요. 그러면 이제 100% 사마귀죠. 근데 딱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모양이 사마귀는 보면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지가 먹고 살라고 혈관을 많이 당겨요, 지쪽으로. 그래서 사마귀 근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가 엄청나게 나요.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자란 그 사마귀 바이러스 덩어리가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혈관들, 정상 혈관들보다 비정상적인 혈관들을 만들어서 지쪽으로 영양 공급 소스로 잡아 당겨요. 암하고 똑같아요. 사마귀 바이러스를 보면 이렇게 콕콕콕 혈관이 막 보여요. 이렇게 빨간 혈관들이 보여요. 이게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니까 옆으로 되는 가로 혈관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혈관의 단면이 보이죠. 그리고 살짝 건드려 봤을 때 피가 많이 나요. 티눈은 절대 피 안 납니다. 그래요? 티눈은 그냥 그 각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깎아내도 피가 안 나요. 사마귀의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생기는 사마귀든 팔다리에 생기는 사마귀든 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든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그랬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내 그런 면역이 게 좋아지거나 없어요.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역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찍 자고 잘 맛있는 먹고 거 잘 많이 자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면역으로는 이미 들어온 바이러스는 안 쫓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그 사마귀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면역 증강제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바르는 약이에요. 이 겨드랑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옆구리 같은 데다가 면역 증강제를 발라주면 이 면역이 세포 면역이 확 증강이 되면서 물론 이 면역 증강제를 바른 부위도 습진이 생기고 좀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 몸의 그 CMI 세포 면역이 확 올라가면서 바이러스가 떨어져요. 대개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하다가 보면 4개월 하면 4, 32, 12번 내지 15번 정도 하면 쫓겨날 확률이 50%쯤 돼요. 50%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이게 골치 아픈 병이라는 건데 일단 생기면 골치 아파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마귀가 생기면 예를 들어 온 전신을 다 검사해봤는데 사마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띄워버리면 돼요. 재발해도 한 번 더 띄면 돼요. 또 재발해도 한 번 또 띄워도 돼요. 그게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 전체에 편편 사마귀가 수십 개가 있다. 발바닥에 족저 사마귀가 너댓 개씩 있다. 그러면 그거는 면역 치료 안 하면 안 돼요. 제거를 해봐야 거의 재발을 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거가 불가능해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을 기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그렇군요. 면역이 어디서나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증강제를 옆구리도 바르고 했는데 이제 대개는 그걸 몇 번 하다가 보면 이 면역이 생기면서 여기 약 바른 자리가 시뻘개지고 이런 변화가 와요. 그러면 조금 약하게 계속 챌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보는데 대개 한 10회에서 15회 어. 서너 달 해보고 떨어지면 완치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래요? 면역이 생겨서 내가 내쫓아버린 거니까 이제는 내가 딱 네, 튼튼해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 재발이 문제가 50% 없는데 안에 들었네요. 네, 그거 들면 그건 뭐 아주 의사도 기분 좋고 네, 환자도 아주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는 뭐냐면 아무리 면역을 챌린지를 이렇게 그 자극을 주고 만들어줘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먹는 면역 증강제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걸 또한 서너 달 약을 네, 먹으면 이거 발랐던 자리가 시뻘개지면서 면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지독한 병이네요, 사마귀가. 쉽게 봤는데. 바이러스성 질환은 이게 세균성 질환이나 곰팡이성 질환하고 다른 게 네. 딱 부러지는 항바이러스가 별로 아. 없어요. 내 몸이 튼튼해서 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병이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어서 수술적인 방법은 굉장히 재발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면역 치료를 하고 먹는 면역 증강제도 써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수술적인 방법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적인 방법도 부위별로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손등이나 뭐 이렇게 그 팔, 다리 이렇게 생겼다. 네. 그러면 전기로 소작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저로 소작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냉동.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액체 질소 같은 걸 가지고 그 자리를 얼려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리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혈관이 많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냉동을 하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나? 수축돼요. 네네. 그러니까 혈관이 말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말려 죽이는 방법. 말려주기는. 네, 말려 죽이는 거죠. 그다음에 손끝이나 발끝 이런데 특히 이렇게 물어뜯어 생기는 네, 이런 네. 손톱 주위에 잘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가 브레오마이신이라고 하는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항암제가 있어요. 사마귀 바이러스도 혈관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 주사를 이렇게 꼭꼭 찔러서 놔가지고 말려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그렇군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하는데 네.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뚝 부러지는 특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사마귀가 외관상으로도 보기 좀 안 좋은 거 빼고 뭐 통증, 특별한 통증이 있을까요? 노출된 부위, 이렇게 팔, 다리, 얼굴에는 없어요. 근데 발바닥이 생기면 거기 안으로 자라가 들어가서 거꾸로 내 그러네요. 발바닥을 누르죠. 그러니까 네, 되게 네. 불편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사마귀가 뭐 면역을 키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면역을 키우면 좀 예방이 뭐 가능한가요? 충분히? 대개 사람들은 면역이 다 있어요. 사마귀에 대한.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은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사마귀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네. 감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사마귀는 어린아이들한테 잘 걸려요. 네, 맞아요. 예, 어린애들 보면 다 한두 개씩 뭐 네. 저도 옛날에 알았던 경험이 있고 다 있는데 어른 되면서 다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아이 때는 면역력이 약하죠. 그래서 애들이 보면 소아과 질환들이 되게 많잖아요. 감기도 더 자주 앓고.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몸이 건강이 세지면서 면역이 세지면서 그 바이러스 다 저절로 떨어져 나가서 자연적으로 내 몸이 어른이 되면서 면역이 생겨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면역이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게 외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어른이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갖고 지속적으로 번진다 그러면 내 몸이 정말 약하구나. 네. 그 상황을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면역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에도 잘 감염이, 네. 암도 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사마귀가 뭐 어쩔 수 없이 생겼어요. 이럴 때 뭐 꼭 피해야 하거나 꼭 하지 말아야 되거나 꼭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떼미는 거요? 떼미는 거. 떼미는 거 뭐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피부에도 안 좋고 각질도 벗기고 벗기고 그래서. 다 나쁜 거예요. 떼밀어서 피부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사마귀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유의를 다른 피부 질환도 문질르면 다 없는데 어.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은 잘 올라와요. 네, 그렇군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피부에 내가 봤는데 이상한 게 도달한 게 있다. 그러면 피부과를 먼저 가셔야 됩니다. 네. 그게 발바닥이든 손이든 뭐 얼굴이든 어디 생겼으면 빨리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데 쉽게 그것만 떼어내서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사마귀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적으로 면역을 증강시키는 치료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다 밟아서 치료를 해야만 완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질환이든지 병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그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마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마귀는 조기 치료 후에 관리를 잘 하시면 치료 기간은 짧고 재발률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마귀 조기 치료 발견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